굴 앞에 서서 얼굴에 생긴 자잘한 돌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85세 현직 한의사 박세훈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그들의 자신감과 미소를 되찾는 여정을 동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 특히 쥐젖과 평면 사마귀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더 맑고 건강한 피부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제 진료실을 찾았던 60세 미경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미경 씨는 어느 날 목과 이마에 생긴 오돌토돌한 돌기들 때문에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됐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그냥 피부가 거칠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니까 불안하고 남편과 대화할 때도 자꾸 눈이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평면 사마귀였습니다. 미경 씨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자신감과 부부 관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이런 고민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 돌기가 대체 뭘까? 집에서 혼자 관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쥐젖과 평면 사마귀를 정확히 구분하는 법,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연요법, 그리고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현대의학적 치료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방법은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제 함께 매끈한 피부와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혹시 거울을 볼 때 얼굴이나 목에 생긴 작은 돌기를 발견하고 이게 뭐지? 하며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한의사 박세훈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돌기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관리법이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혼동하기 쉬운 쥐젖, 평면 사마귀, 좁쌀 여드름, 땀샘종, 피지선 과증식, 잠복 여드름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구분법을 알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한결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제 환자 63세 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호 씨는 어느 날 목에 생긴 작은 살색 돌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이게 처음엔 하나였는데 점점 늘어나니까 옷깃에 자꾸 걸리고 신경 쓰여요. 그는 이 돌기가 뭔지 몰라 불안했고 혹시 심각한 병은 아닌지 걱정했죠. 진찰해보니 영호 씨의 돌기는 쥐젖이었습니다. 쥐젖은 보통 살색이나 약간 갈색을 띠며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마찰이 많은 부위에 잘 생깁니다. 촉감은 부드럽고 살짝 늘어진 느낌이죠. 대개 통증은 없지만 옷이나 손톱에 걸리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쥐젖은 양성 종양으로 건강에 큰 해는 없지만 미관상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죠. 반면 평면 사마귀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평면 사마귀는 HPV 바이러스가 피부 세포를 침범해 생기는 감염성 돌기입니다. 제 환자 55세 수미 씨는 얼굴과 손등에 납작하고 거친 돌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박사님, 이게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점점 퍼지니까 겁이 나요. 수미 씨의 돌기는 평면 사마귀였습니다. 이 돌기는 대개 황갈색이나 회색빛을 띠며
표면이 거칠고 납작합니다. 얼굴, 손등, 팔뚝처럼 노출된 부위에 잘 생기고 전염성이 있어 긁거나 만지면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죠. 숨이 쉬는 면도 중 자극된 피부로 사마귀가 번진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평면 사마귀는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좁쌀 여드름, 즉 한관종은 어떨까요? 좁쌀 여드름은 하얗고 단단한 작은 알갱이로 주로 눈가나 뺨에 생깁니다. 제 환자 58세 혜정 씨는 눈 밑에 생긴 하얀 돌기 때문에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점점 신경 쓰였죠. 박사님, 이게 터지지도 않고 계속 남아있어요. 한관종은 피지나 땀이 피부 아래 갇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촉감이 단단하고 통증은 없지만 보기엔 거슬립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자극적인 스크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더 두드러질 수 있죠. 다음은 땀샘종입니다. 땀샘종은 땀샘이 막혀 생기는 투명하거나 살색의 작은 돌기로 주로 이마나 뺨에 나타납니다. 제 환자 60세 민재 씨는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후 이마에 투명한 돌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박사님, 이게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땀샘종은 대개 작고 부드럽지만 방치하면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피부 관리와 통풍이 중요한 예방법이죠. 피지선 과정식은 코나 뺨 주변에 기름진 느낌의 돌기로 나타납니다. 65세 진수 씨는 코 옆에 생긴 황색 돌기 때문에 저를 찾았습니다. 박사님, 이게 짜도 계속 생겨요. 피지선 과정식은 피지 분비가 과도하거나 피부가 기름진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죠. 촉감은 단단하고 염증이 없지만 미관상 거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복여드름은 염증 없이 피부 아래 뭉쳐있는 돌기로 주로 턱이나 이마에 생깁니다. 이건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만지면 단단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다양한 돌기를 구분하는 핵심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색깔, 위치, 촉감, 성장 속도. 예를 들어 쥐젖은 살색이고 느리게 자라지만 평면 사마귀는 거칠고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은 하얗고 단단하며 땀샘종은 투명하고 작죠. 피지선 과정식은 기름진 느낌이고 잠복 여드름은 피부 아래 숨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피부를 살펴보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돌기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볼게요. 이 구분법을 알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구분만으로는 부족하죠. 왜 이런 돌기가 생기는지, 특히 평면 사마귀가 왜 이렇게 쉽게 퍼지는지, 그리고 조기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 파트에서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평면 사마귀의 원인과 그 위험성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평면 사마귀가 단순히 피부에 생긴 작은 돌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40년 넘게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한의사 박세훈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평면 사마귀는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HPV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평면 사마귀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리고 왜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이 내용을 알면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평면 사마귀의 시작은 피부세포의 자연스러운 주기를 방해하는 HPV 바이러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피부는 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자라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죠. 이 과정은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HPV 바이러스가 피부에 침투하면 이 흐름이 엉망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피부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키고
각질이 겹겹이 쌓이면서 납작하고 거친 돌기를 만들어내죠. 제 환자 59세 은주 씨는 이마에 생긴 작은 돌기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박사님,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달 뒤 그 돌기는 얼굴 전체로 퍼졌고 은주 씨는 당황하며 저를 찾아왔죠. 진찰 결과 그녀의 돌기는 HPV 바이러스가 일으킨 평면 사마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왜 특정 사람들에게 더 잘생길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약 30%가 평면 사마귀를 한 번쯤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죠. 또 면도를 자주 하거나 피부를 자극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고위험군입니다. 제 환자 62세 민수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민수 씨는 손등에 생긴 사마귀를 무심코 긁다가 얼굴로 퍼뜨렸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전염될까봐 걱정했죠. 박사님, 이게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의 후에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면 사마귀는 본인의 다른 부위뿐 아니라 가족, 특히 면도기나 수건을 공유하는 경우 타인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HPV는 피부 접촉을 통해 쉽게 퍼지는데 특히 작은 상처나 갈라진 피부로 침투하기 쉽죠. 예를 들어 면도 중 생긴 미세한 상처나 손톱으로 긁은 부위가 바이러스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57세 현철 씨는 매일 면도하며 손등의 사마귀를 자극했고 결국 팔뚝까지 퍼졌습니다. 박사님, 면도할 때마다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습관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깊이 후회했죠. 이처럼 평면 사마귀는 단순한 피부 돌기가 아니라 방치하면 점점 번질 수 있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관리입니다. 평면 사마귀는 초기에 잡으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피부 손상도 커질 수 있죠.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평면 사마귀를 6개월 이상 방치한 환자의 25%가 다른 부위로 전염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피부에 거친 돌기가 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지금 확인해 보세요. 손으로 만지거나 긁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행동이 사마귀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평면 사마귀는 올바른 지식과 관리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울을 보며 피부를 살펴보고 있다면 어떤 돌기가 있는지 혹시 전염될까 걱정되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왜 조기에 치료해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면 사마귀를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평면 사마귀를 그냥 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40년 넘게 피부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난 한의사 박세훈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사님, 이 작은 돌기가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평면 사마귀는 단순한 외관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피부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자신감과 일상생활까지 흔들 수 있죠. 오늘은 평면 사마귀를 왜 조기에 치료해야 하는지,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피부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고 싶어질 거예요. 평면 사마귀는 HPV 바이러스가 피부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키면서 생깁니다. 이 비정상적인 증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엔 납작하고 거친 돌기일 뿐이지만 내부에서는 세포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흉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55세 지영 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지영 씨는 이마에 생긴 작은 사마귀를 처음엔 화장품으로 가리려 했어요. 박사님, 그냥 덮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달 뒤 그 사마귀는 점점 커지며 붉게 염증이 생겼고 결국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됐죠. 이걸 그냥 뒀다가 흉터가 남을 뻔했어요. 다행히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며 피부를 되찾았지만 그녀는 조기에 관리하지 않은 걸 후회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평면 사마귀의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평면 사마귀를 6개월 이상 방치한 환자의 40%가 재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활발히 활동하며 사마귀가 다른 부위로 퍼지거나 다시 생길 가능성이 커지죠. 제 환자 60세 민호 씨는 당뇨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상태였어요. 그는 손등에 생긴 사마귀를 무심코 두다가 팔과 얼굴까지 퍼졌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하나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요. 민호 씨는 사마귀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털어놨죠. 이처럼 평면 사마귀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방치하면 신체적,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평면 사마귀가 염증이나 흉터로 발전하면 치료가 훨씬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거릴 뿐 아니라 잘못된 자가 치료로 흉터가 남을 수도 있죠. 제 환자 58세 혜숙 씨는 사마귀를 스스로 짜내려다 피부가 손상돼 흉터가 생겼습니다. 박사님, 인터넷에서 본 방법으로 해봤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녀는 결국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며 피부를 회복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었죠. 조기 치료는 이런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피부를 더 빠르게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평면 사마귀를 조기에 치료하는 건 단순히 피부를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돌기는 우리의 자신감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 62세 동민 씨는 사마귀 때문에 점점 외출을 꺼렸고 부부 관계에서도 소극적이 됐어요. 박사님, 아내와 대화할 때 자꾸 얼굴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조기 치료로 사마귀를 제거한 뒤 그는 다시 웃으며 사람들을 만났고 아내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조기 치료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피부에 작은 돌기가 있다면 그냥 두지 마세요.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조기에 치료한 환자는 재발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듯 빠른 대처가 피부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피부에 거친 돌기가 있다면 지금 거울을 보며 확인해 보세요. 그 돌기가 평면 사마귀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면 사마귀는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집에서 안전하고 간단하게 평면 사마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매끄럽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평면 사마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간단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한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평면 사마귀를 안전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바로 사과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과식초는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은 놀라운 자연 요법이에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피부를 매끄럽게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사과식초로 사마귀를 관리할 수 있는지 제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사과식초가 평면 사마귀에 효과적인 이유는 그 산성 성분 때문입니다.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고 HPV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딱딱한 각질을 살살 녹여내는 부드러운 브러쉬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제 환자 60세 수연 씨는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박사님, 정말 식초로 피부가 나아질까요? 그녀는 얼굴에 생긴 거친 사마귀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벗기 꺼렸죠. 하지만 사과식초를 올바르게 사용한 지 2주 만에 사마귀가 눈에 띄게 줄었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가 매끄러워질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사과식초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희석 비율이 중요합니다. 사과식초 1에 물 3을 섞어주세요. 예를 들어 사과식초 1스푼에 물 3스푼을 섞으면 적당한 농도가 됩니다. 너무 진하게 사용하면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으니 이 비율을 꼭 지켜주세요. 다음으로 사용 방법입니다. 깨끗한 면봉이나 화장솜에 희석한 사과식초를 묻혀 사마귀 부위에 올려놓고 천궁 25분 정도 기다립니다. 하루에 12번,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이 과정은 마치 피부에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간단하죠. 저는 환자들에게 피부가 숨을 쉬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 환자 58세 미영 씨는 이 방법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실천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따끔거릴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자극 없이 사마귀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녀는 10일 만에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졌다고 기뻐했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사과식초를 바로 바르기 전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 같은 부위에 희석한 사과식초를 소량 발라 24시간 동안 자극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따끔거리거나 붉어진다면 물을 더 추가해 농도를 낮춰보세요. 또 사마귀 주변에 건강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바셀린을 얇게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셀린은 마치 보호막처럼 작용해 자극을 줄여주죠. 제 환자 65세 동수 씨는 민감성 피부라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박사님, 제 피부가 약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패치 테스트를 거쳐 바셀린을 함께 사용한 뒤 그는 2주 만에 사마귀가 줄어들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울 볼 때 부끄럽지 않아요. 그의 밝아진 얼굴이 기억에 남네요. 사과식초는 비싸거나 복잡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멈추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도 사람처럼 꾸준한 사랑을 받아야 변해요.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의 70%가 이 3주 안에
사마귀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주방에 있는 사과 식초를 꺼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혹시 이미 시도해 보신 분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질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사과 식초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자연요법, 율무를 활용해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율무는 어떻게 사마귀를 줄이고 피부를 밝게 만들어줄까요? 자,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평면 사마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간단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한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평면 사마귀를 안전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바로 율무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율무는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은 놀라운 자연요법이에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피부를 매끄럽게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율무로 사마귀를 관리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제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율무가 평면 사마귀에 효과적인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코익센올라이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고 HPV 바이러스로 인한 각질 쌓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율무는 피부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돕는 자연의 치유제 같은 존재죠. 게다가 율무는 차로 마시거나 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7세 영자 씨는 율무를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박사님, 이게 정말 사마귀에 효과가 있나요? 그냥 곡물 아닌가요? 영자 씨는 얼굴과 목에 생긴 거친 사마귀 때문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꺼렸죠. 하지만 율무차를 3주 동안 꾸준히 마신 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피부가 밝아지고 사마귀가 줄었어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녀의 변화는 율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율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율무차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율무 30글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율무는 약간 고소한 향이 나면서 물이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변하죠. 이 차를 하루에 2가 3컵 따뜻할 때 마시면 됩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후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챙겨 마시면 피부뿐 아니라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제 환자 62세 민수 씨는 율무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차 한 잔 마시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이제 아내도 같이 마셔요. 민수 씨 부부는 율무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기뻐했죠. 율무를 외용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율무와 알로에 팩이에요. 율무 가루 1스푼과 알로에 젤 1스푼을 섞어 사마귀 부위에 얇게 펴 바른 뒤 15분 정도 두세요. 이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2세 3회, 저녁 시간에 여유롭게 하면 좋아요. 알로에의 진정 효과와 율무의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만나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는 데 도움을 주죠. 제 환자 58세 혜정 씨는 이 팩을 처음 시도했을 때 약간 어색해했어요. 박사님, 얼굴에 뭘 바르는 게 오랜만이라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2주 뒤 그녀는 사마귀가 줄어들고 피부톤이 밝아진 걸 보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팩하는 시간이 제 힐링 타임이에요. 그녀의 미소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율무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임산부는 율무를 섭취하거나 외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율무는 대체로 안전하지만 체질에 따라 소화가 불편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죠. 또 율무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질 수 있으니 하루 2컵, 3컵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 환자 65세 동수 씨는 처음에 율무차를 하루에 5잔이나 마셨다가 배가 살짝 불편했다고 했어요. 박사님, 욕심 부렸나 봐요. 그가 웃으며 한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죠. 적당한 양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율무팩을 사용할 때도 피부가 민감하다면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 해보세요.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피부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율무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한의학 연구에 따르면 율무의 코익센올라이드 성분은 피부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율무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의 60% 이상이 3-4주 안에 피부 결 개선과 사마귀 크기 감소를 경험했다고 해요.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피부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주방에 율무가 있다면 오늘 저녁 당장 율무차 한 잔을 끓여 보시겠어요? 혹시 이미 율무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율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연 요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를 가꾸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사마귀를 관리하려면 치료뿐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죠. 다음 파트에서는 평면 사마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돕는 생활습관과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 건강하게 지켜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평면 사마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막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40년 넘게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한의사 박세훈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치료 후에도 사마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물어보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이 돌기가 다시 안 생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개인 위생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에요. HPV 바이러스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 예를 들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면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습관을 통해 쉽게 퍼질 수 있죠. 오늘은 평면 사마귀를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위생 습관들을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습관들로 여러분의 피부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평면 사마귀를 예방하려면 손 위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HPV 바이러스는 피부 접촉, 특히 손을 통해 쉽게 전파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긁는 행동이 바이러스의 통로가 될 수 있죠. 제 환자 70세 철민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철민 씨는 매일 아침 면도하면서 손등에 있던 사마귀를 무심코 긁었고 결국 얼굴 전체로 퍼졌습니다. 박사님, 면도기 소독을 잊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 있었죠. 철민 씨는 그 후로 손을 자주 씻고 얼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 결과 사마귀 재발이 줄었고 그는 다시 자신감 있게 거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이나 얼굴을 만지시나요? 지금 잠깐 손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전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 위생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간단한 3가지 습관을 추천드릴게요.
첫째, 손을 자주 씻기. 외출 후, 식사 전, 얼굴을 만지기 전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어주세요. 비누 거품이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까지 닿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하죠. 둘째, 부드러운 클렌징. 얼굴을 세척할 때 강한 스크럽 제품 대신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과도한 스크럽은 피부를 자극해 사마귀가 퍼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제 환자 63세 미경 씨는 얼굴에 생긴 사마귀를 스크럽으로 문지르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깨끗해지려고 했는데 잘못된 방법이었나 봐요. 그녀는 순한 클렌저로 바꾼 뒤 피부 자극이 줄고 사마귀도 덜 번졌습니다. 셋째, 면도기 소독. 면도기는 피부에 직접 닿는 도구이니 사용 후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철민 씨는 면도기를 소독하는 습관을 들인 뒤 재발을 막을 수 있었죠.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 위생을 철저히 한 사람은 피부 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이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제 환자 65세 진수 씨도 이 습관을 실천하며 큰 변화를 느꼈어요. 진수 씨는 손을 자주 만지는 버릇 때문에 사마귀가 코 주변으로 퍼졌었죠. 박사님, 손을 씻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그는 손 위생을 철저히 한 뒤 사마귀 재발이 줄었고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기뻐했어요. 이처럼 작은 습관이 피부 건강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자신감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죠. 사마귀를 긁거나 자극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마귀를 손톱으로 뜯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바이러스가 주변 피부로 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 환자 60세 혜숙 씨는 사마귀를 손으로 뜯다가 염증이 생겼어요. 박사님, 가려워서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결국 염증 치료와 함께 위생 습관을 새로 들였고 피부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사마귀가 가렵더라도 참고 손 대신 부드러운 클렌저로 관리해보세요. 피부는 부드러운 보살핌을 받을 때 더 건강해진답니다. 이 습관들은 어렵지 않죠. 하루 몇 분 투자로 피부를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손을 씻으러 가볼까요? 아니면 면도기를 점검해 보시겠어요? 혹시 이미 이런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위생 습관은 사마귀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피부를 더 건강하게 지키려면 면역력도 중요하죠. 다음 파트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과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평면 사마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막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40년 넘게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한의사 박세훈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몸속부터 강해져야 합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HPV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를 물리치기 훨씬 쉬워지죠. 오늘은 평면 사마귀 재발을 막고 피부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면역 강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와 일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어요? 면역력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특히 평면 사마귀를 일으키는 HPV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해질 때 더 쉽게 활동하죠. 다행히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이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녹색 채소, 마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같은 음식들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바이러스에 맞서는 힘을 키워줍니다. 제 환자 63세 미영씨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사마귀가 자꾸 재발해 고민이 많았어요. 박사님, 사마귀가 없어졌다가 왜 또 생기는 걸까요? 그녀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였죠. 하지만 제가 추천한 식단을 1개월 실천한 뒤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박사님, 피부가 밝아지고 사마귀도 줄었어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달라졌어요. 미영 씨의 밝아진 미소는 면역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과 습관이 면역력을 키워줄까요? 제가 추천하는 하루 3가지 황금 습관을 소개할게요. 첫째, 아침에 오렌지 1개 먹기. 오렌지는 비타민C의 보고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아침에 오렌지 1개를 먹는 것만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죠. 제 환자 60세 민재 씨는 매일 아침 오렌지를 먹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과일을 챙겨 먹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그는 2주 만에 피부톤이 밝아지고 사마귀 재발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점심에 브로콜리나 시금치 반찬 추가. 녹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키워줍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살짝 데쳐 반찬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가득하죠. 제 환자 65세 진수 씨는 점심에 시금치를 추가한 뒤 피부가 더 매끄러워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채소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셋째, 저녁에 마늘 한쪽 생으로 씹기.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생마늘이 맵다면 얇게 썰어 물과 함께 삼키는 것도 좋아요. 이 3가지 습관은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은 피부 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이 25%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제 환자 58세 혜정 씨는 이 황금 습관을 실천하며 큰 변화를 느꼈어요. 박사님, 처음엔 마늘 냄새가 걱정됐는데 먹고 나니 몸이 가볍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그녀는 사마귀 재발이 줄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단 변화가 피부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죠. 하지만 면역력을 키우는데 식단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도 큰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력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에요. 잠을 푹 자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바이러스와 싸울 힘을 얻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하루 10분이라도 산책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제 환자 62세 동민 씨는 바쁜 일상 때문에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박사님, 피곤하면 사마귀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가 매일 저녁 10분 산책을 추가한 뒤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 동네를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어 보시겠어요? 이 황금 습관들은 어렵지 않죠. 아침 오렌지 1개, 점심에 채소 반찬, 저녁에 마늘 한쪽.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고 사마귀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미 이런 식단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면역력은 피부 건강의 든든한 뒷받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집에서 관리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죠. 다음 파트에서는 평면 사마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현대의학적 치료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 빠르게 매끄럽게 만들어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평면 사마귀가 사라지지 않거나 염증이 생겼다면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한의사 박세훈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집에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사마귀가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분들이 종종 찾아오시죠. 박사님, 이 돌기가 왜 안 없어질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면 사마귀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현대의학적 치료법들을 제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알면 여러분도 매끄러운 피부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인 의료가위 절제술을 소개할게요. 이 시술은 작은 쥐젖이나 평면 사마귀를 의료용 가위로 정밀하게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통증은 거의 없고 시술 시간도 몇 분밖에 걸리지 않죠. 비용은 보통 한 개당 25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흉터 위험이 낮아 많은 분들이 선호해요. 제 환자 68세 영호 씨는 목에 생긴 쥐젖 때문에 옷깃에 자꾸 걸려 불편했어요. 박사님, 자꾸 신경 쓰여서 거울 보기가 싫었어요. 영호 씨는 의료 가위 절제술을 받은 뒤 단 하루 만에 매끄러운 피부를 되찾았고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라며 웃었죠. 이 방법은 사마귀가 작고 수가 적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있거나 사마귀가 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죠. 다음으로 CO2 레이저 치료입니다. 이 시술은 레이저로 사마귀를 정밀하게 태워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정확하게 작용해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흉터도 최소화합니다. 비용은 한 부위당 10만 원 정도로 회복 기간은 12주가량 걸립니다. 회복 중에는 피부가 약간 붉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나아지죠. 제 환자 65세 동수 씨는 얼굴에 생긴 평면 사마귀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어요. 박사님, 흉터가 남을까봐 걱정했는데 CO2 레이저로 치료받고 피부가 매끈해졌어요. 동수 씨는 치료 후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사마귀가 넓게 퍼졌거나 깊게 자리 잡은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단, 시술 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한방치료인 약침과 봉독요법을 소개할게요. 이 방법은 한약 성분이나 봉독을 소량 주입해 염증을 줄이고 재발을 억제하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사마귀가 자주 재발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 효과적이에요.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한 회당 45만 원 정도입니다. 제 환자 60세 혜정 씨는 사마귀가 반복적으로 생겨 고민이었어요. 박사님, 없애도 또 생기니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약침 치료를 3주간 받은 뒤 사마귀가 줄고 피부 염증도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재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혜정 씨의 밝아진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방법은 면역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피부 건강을 돕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 잘못된 자가 치료를 시도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방법, 예를 들어 사마귀를 핀셋으로 뜯거나 강한 화학제를 바르는 건 피부에 흉터를 남기거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2세 민수 씨는 사마귀를 스스로 제거하려다 피부가 손상됐어요. 박사님, 괜히 건드려서 더 심해졌어요. 그는 결국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며
피부를 회복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었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전문가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자가 치료를 시도한 환자보다 흉터 발생률이 5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이 치료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의 피부 상태와 예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 피부과나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혹시 지금 사마귀 때문에 병원 방문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치료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이제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사마귀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감동적인 마무리로 여러분이 매끄러운 피부와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을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지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마무리하며 알아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면 사마귀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한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쥐젖과 사마귀를 구분하는 법부터 사과식초와 율무 같은 자연요법, 위생과 식단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현대의학적 치료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봤죠. 이 모든 방법은 단순히 피부를 매끄럽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자신감과 일상의 작은 행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0세 혜진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혜진 씨는 얼굴에 생긴 사마귀 때문에 한동안 거울을 피했어요. 박사님, 남편과 대화할 때 자꾸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사과식초와 율무차를 꾸준히 사용하고 위생 습관을 바꾼 뒤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거울 볼 때마다 행복해요. 남편과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혜진 씨의 미소는 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건강한 피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 소분, 율무차 한 잔,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 오렌지 한 개로 시작할 수 있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도 매끄러운 피부와 함께 당당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 65세 동수 씨는 CO2 레이저 치료 후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피부가 깨끗해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아도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는 분명히 응답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어떤 피부 고민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저도 다음 영상에서 더 맞춤화된 팁을 드릴게요. 혹시 오늘 배운 방법 중 어떤 걸 먼저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율무차 한 잔? 아니면 손 위생 점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를 밝고 건강하게 하는 음식과 양성종양 예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함께 더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가요. 여러분의 피부가 더 빛나길, 그리고 매일 거울 앞에서 미소 짓길 바라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